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이 없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생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먼저 나타난 부분이 거래소 시장에서도 같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1900포인트라는 가격대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은 다시금 소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선진국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규모 자체는 축소된다 하더라도, 근데 신흥국 쪽에서의 이제 오히려 좀 더 매도가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에 따른 여행이 좀 컸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팔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사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란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 역시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1900에서 1920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안착하지는 못하고 소폭 하락하여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34% 하락한 188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거래대금은 9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서 9조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외인들의 매도가 2,300억 정도 매도 나왔었고, 이제 기관에서의 매도가 오히려 좀 커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이제는 매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 성향을 가지고는 있는데, 연기금과 이제 그 기관 투신권이라든지 금융투자까지 전체적으로 기관에서의 매도가 차익 실현 성격도 좀 강하게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도 역시 이제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선물에서가 오히려 하락은 좀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2% 정도 하락하여 마감이 되었는데, 또 동시효과 무렵에 또다시 이제 투신권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다시금 최고치 수준까지도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과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다음날 강세를 좀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실제로 이제 장중에 미선물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우려감도 좀 선방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부분인데, 이 베이시스가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베이시스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0.75%까지 시장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물량이 더 나올 수는 없는 구조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언제 해소가 될 거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다가 되는데,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8조대 정도 나타냈었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돈을 많이 푼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이 돈이 약간 투기성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를 억제한다 쪽으로 뭐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중국 은행에서 원유 선물 투자자들의 계좌 보증금을 전부 다 청산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즉 은행에서는 더 이상 손실을 아예 볼 생각이 없다 되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증거금을 전체 청산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유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 않겠다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중국 증시는 1% 하락한 2,808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장중에 이제 1%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0.5% 전후로 축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가 그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1에서 1.6%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내 증시가 이 부분에서는 또 강세 출발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계속해서 이 근래 들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 이쪽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치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4월 말까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경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낸다 이렇게 되는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고 우려감도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한 20불 정도로 올라가야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아무래도 감산이란 부분보다는 수요 자체가 살아나느냐가 중요한다.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재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의 이제 일부 주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재개를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마찬가지로 5월 달부터는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가의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강세 좀 띄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도 운송이 강세를 띄었고 반도체라든지 금융, 화학, 헬스케어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원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이 부분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시추 공수 자체가 2016년도 이후로는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한다가 돼 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한다가 되는데 유가가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아주 앞전처럼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변동성 지수가 조금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워낙 크게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급락이 나타나면서 꾸준히 하락을 했다 되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13.1% 정도 급락을 하면서 이제 35.9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하락 쪽에 무게를 실은 사람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되어 있는 거고 상승 쪽에가 약 3분의 2 정도가 상승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한 번 더 크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던 부분이 그만큼 없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이제 확연하게 좀 더 아래쪽으로 무게를 실었다는 얘기는 증시 자체가 이제는 하단보다는 오히려 상단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장 자체가 앞전 같은 급락은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한동안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대등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하락한 날짜 수와 그리고 상승한 날짜 수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날짜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증시가 고가를 만들고 저점을 만들 때까지가 약 24거래 동안에 3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약 24거래 동안 상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5.8%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변동성 대등 수치로는 하락과 상승이 거의 다 맞물려진 그런 상태인데 여지의 방향을 어디로 나타낼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가 되는데 박스권에서 상단 자리까지가 우선 또 정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단자에서는 또 그만큼 저가 매수라든지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증시가 박스권에서 한 번 정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국내 증시가 이제 연휴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윗자리로 좀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마찬가지로 하락과 상승을 하고 최근 들어서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S&P 지수에 더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S&P 지수를 보게 되면 중간 마디에서 좀 더 윗자리로 올라왔다가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번에 돌파한 흐름이 나올 경우는 돌파 후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돌파가 나중에 나온다면은 살짝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돌파한다라는 관점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휴가 어느 정도 끝나는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방향을 위쪽으로 좀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도. 물론 미증시가 밸류상으로 볼 때는 현재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경제활동의 재개라는 부분과 미 연준에서 워낙에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채권 시장이 더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 매입 자체를 1,500불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750불로 낮췄고 이제는 500불까지 낮춰놓은 상황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그만큼 채권 시장이라든지 미 증시가 안정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금이 유배되게 될 경우 현재 밸류 부담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무시하고 유동성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S&P 지수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은 이제 미증시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국내 증시가 먼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이 고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닥을 만들 때까지가 약 26거래 동안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역시 26거래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박스권에서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서 숨고르기를 한 모습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방향을 여기서 위쪽으로 만들어주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 박스권에서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움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현재는 박스권에서의 상단과 하단을 거의 다 맞춰놓고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소폭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 S&P,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가 먼저 윗자리를 뽑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차익실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오늘까지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우리나라 연휴를 앞두고 더 위로 강하게 강세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1.3%, 코스닥이 1.6% 하락을 했고, 대형과 중소형 대부분 1%를 전후로 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평균이 약 10에서 한 2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됩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부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2분기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4월 한 달은 당연히 안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였고, 5월 달부터 경제활동 재개가 점진적으로 이어질 때 얼만큼 더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는 실적이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더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낸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 업종이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강세를 띄었다 된 쪽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가 좀 강세를 띄고, 항공, 해운, 그리고 철강에서가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정도가 되고, 그 외로는 전반적으로 약했다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내수건, 경기 민감이건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내 정치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약간 부추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30원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것이고, 실제로는 1220원을 다시금 하향 이탈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때가 국내 증시가 최근에 고가를 만들었던 라인대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좀 빨리 가도록 할까요? 수급에서 우선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삼성SL,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정유 이런 쪽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였지만 실제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됩니다. 고르게 나갔다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매수의 경우는 한진카이라든지 삼성전자, 그 LG생활건과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외인들 들어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실제로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호시장을 발표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동반 매수의 경우는 이제 음식료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택 관련주로 결제주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쪽은 동반 매수 유입이 되었다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볼 때는 기관에서 뭐 늘 반복이라서 시장에서 빠진다 싶으니까 인버스를 많이 샀다 이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역시 레버리지를 많이 팔고 하이닉스를 팔았다. 그 시총 상위와 그리고 레버리지를 파는 흐름 동일했다가 됩니다. 자, 지난주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주엔 다시금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야, 1조 4천 정도 매도를 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기관에서 받쳐준 물량이 있었다 되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그대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연기금에서가 늘 받쳐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작았다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받쳐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 지수 자체를 소폭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란 부분은 동일한데 개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강하다 똑같고요. 선물 쪽에서가 약간은 이제 또 나타난 흐름이었는데 투신권에서가 선물에서 지난주에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14,700계약을 매도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금융투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6,300계약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가 다시금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전체적인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지난주는 결국 숨고르기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숨고르기 잘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그리고 물량 소화, 매물 소화 이런 부분에 했다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종합주가지수 1.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의 약보와 대형주가 1.7% 중성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내수 관련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수출 관련은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적이 아직 내수 쪽에서 크게 발표되지 않았는데 실적은 수출 쪽이 좋았지만 시장에서 2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이 된 쪽이 수출 쪽이었고 반대로 내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제 2분기부터 이쪽은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형성되면서 나눠졌다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전주에 같은 경우가 내수가 약하고 상승이 이제 민감 수출주가 좀 강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라인대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대가 앞전에 작년 8월 달에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라인대가 실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2018년부터 내려왔던 추세 라인대를 다시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될 경우가 결국은 세기형 돌파가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세기형 돌파 나올 때는 상당히 상승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920에서 뭐 40포인트 이런 자리대가 좀 저항이 세긴 한다. 이 자리대 넘어갈 때는 오히려 2000이라는 자리대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앞전에 올해 상반기, 올해 초였었죠. 작년 말부터. 그때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도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고 급락 이후에 반등, 회복, 지지, 상승 이 케이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지션 자체가 그림상에서는 위로 가는 그림은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상승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이 현재는 올해 가장 강한 증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나중에 거래소 쪽으로 현물 대형 시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나타날 때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상에서는 나중에 겨우 윗자리 돌파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되지만 단기적인 박스에서의 중간 마디자리 이상을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상단 자리 때까지는 윗자리가 얼마 안 되고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폭이 좀 셀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소형과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던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외국인들과 기관에서의 이제 선물에서의 매매 그 흐름입니다.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매도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매도를 했던 시기가 실제로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 자리인데 이 노란색이 나타났던 자리대가 항상 시장에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약간 좀 재미있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박스권에서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가 나오는 시간이 실제로 9거래일 동안에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번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역시 돌파가 나온 시기가 9거래일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에서의 선물 쪽에서의 수급 도형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맞췄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투신해서 매도를 크게 하고 외인들이 잡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9거래일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시장에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히려 시장에서가 돌파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 연휴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들고 가거나 일부는 사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지고 있었던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5월 1주차까지 거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월 1주차라는 부분이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고 5월 6일 수목 금요일까지인데 그때까지가 시장에서 세게 나올 경우 2,000포인트를 바로 갈 수 있는 그림은 동일하다가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유가가 이제 감산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다. 즉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길리어드의 임상 실험 결과가 이 사이에 뭐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즉 코로나 진정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된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결국은 피크아웃이 된 상태에서 서서히 경제활동 재개하면서 그만큼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아진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역시 높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 수출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우려로 인해서 이 부분이 퇴색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경제활동이 재개된다 이렇게 되고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면 시장에서 우려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접근하신 것이 좋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단을 만들고 회복을 한다 되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서서히 좀 완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과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크게 매도가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수출주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은 좋은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해서 주가가 좀 빠져있는 자동차라든지 IT, 금융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3개월 동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입니다.